Internet Screamers by Bass Scream. 쌓여만 가는 생각들을 다 같이 소리내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크리밍입니다. 저는 생각 쌓는 김수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 나누는 김수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이에요. 아주 깜짝 놀라 저희 떡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지난 에피소드 지적 허영심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다른 영상들보다 그래도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바로 그 스크리밍 3화의 성과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는 이제 원래는 40 중반에서 이제 58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너무 신기해. 저 이번에 좀 많이 붙었고 조회수는 이제 500회가 임박한 470회. 이제 더 이상 안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원래 계속 늘어나다가 그리고 커뮤니티는 기존 인원인 13명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그 스크리밍의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 회차에 비해서 아주 크게 저희는 이제 점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완전 퀀텀 점프고요. 왜냐면 저번 회차에서 그 수철님이 조회수 120회인가 목표로 하지 않으셨나요? 지지난고 그랬나? 지난 회차에서는 조회수를 예상 안 했었어요. 저희가. 아무튼 이 되게 그 분석을 보자면 엄청 그 좀 발전적인 그런 성과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래 기존에 그 남성 중심의 어쨌든 방송이었단 말이죠. 네. 이 조회하시는 분들이 근데 여성 비중이 20%나 늘어났다. 8대 2가 이제 됐고 원래 한 9대 1 정도였었는데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아 진짜요? 3분 13초 때까지 갔습니다. 오, 30초? 30초가 거의 끝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의 1분도 안 되고 유입이 되면 30초 만에 그냥 다 이탈을 하셨었는데 3분 13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리고 클릭률도 어쨌든 2점 몇 %까지 올라간 걸 보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 썸네일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서도 이 회차의 조회수가 다른 것보단 높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지적 허영심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게 어쨌든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40분 정도가 저희를 찾아주시고 계셨으면 이제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58명이거든요. 구독자가. 이분들이 또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그 양질의 이렇게 좋은 내용의 팟캐스트를 계속 잘 발행해야겠다. 이것뿐만 아니고 더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스크리밍을 통해 발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찾아주실 수 있게.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지적 허영심이라는 주제 자체가 조금 사람들한테는 좀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은 게 왜냐면 댓글에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보지도 않고 그냥 지적 허영심이란 주제만 보고 막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좀 많이들 더 느낄 것 같아요. 사회 현상이 AI가 너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양극화가 심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부담감을 조금은 가지고 이제 지적 허영심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적 허영심에서 또 포인트 하나가 아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다. 자기가 아는 게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1인데 막 열을 아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허영을 부리게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착각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다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는 착각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착각을 또 주제로 가져왔던 이유가 제가 최근에 그 복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형 덕분에 사실 처음 이제 복싱이라는 거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옛날부터 들었던 생각이 내가 건드리면 약간 유행이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그러네. 약간 뭐 있나 내가 약간 성견지명 이런 게 있나 이러면서 착각을 하곤 했었는데 유행을 선도한다. 네. 선도 주자. 트렌드 맨 앞에 세터. 있다. 네. 트렌드 세팅을 하는 거죠. 제가 트렌드를 그냥 내가 만든다. 그렇죠. 따라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아이엠복서라는 예능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주 복싱이 또 붐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나 좀 뭐 있나 자리 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는 착각이겠죠.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있긴 하다. 또 사례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런닝도 사실은 조금 이 붐이 올라오기 전에 좀 일찍 제가 시작을 했던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래서 뭐 먼 얘기까지 하자면 뭐 너무 많지만은 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 4화 에피소드 4화의 주제는 착각. 착각은 자유 아니지 않아? 라는 주제입니다. 네.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유는 맞긴 한데 착각을 함으로써 이 나오는 그런 뭐라 그러지 영향들 이런 것 때문에 착각은 자유는 또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은 평소에 이제 착각하고 계신 것들이 좀 뭐가 있으신지. 제가 이 에피소드 대본을 받고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착각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그 오만함에서 온다. 저번 회차에서도 비슷하죠. 오만함을 얘기하셨는데 오만함과 그 거만함에서 온다. 거기서 오는 게 보통 착각인 것 같다. 이게 뭐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든 거기서부터 착각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착각에 대한 요즘 뭐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근데 너무 현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착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제가 좀 더 많이 들어보자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의 착각하는 경우가 나는 뭘 하든 평균 이상은 해. 요런 마인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운동 신경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보지 않은 스포츠도 그래도 내가 하면 근데 그거는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다 깨닫지 않나요? 근데 아직 안 해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해본 거에 그 대해서 감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저걸 잘할지 못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브라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유도도 오래 했고 뭐 그 전에도 원래 운동을 오래 했던 애예요. 이 친구는 구기 종목의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그거를 초딩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자기는 애초에 그냥 못한다. 그래도 할래.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착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운동신경이 좋아요. 근데 그 구기 종목과 또 이게 이런 것도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저도 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 진짜 별거 아니구나를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 착각들이 계속 깨지는 거죠. 했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할 틈이 없다. 너무 슬프다. 차라리 착각하고 살고 싶다. 너무 현실이다. 모든 것들이. 예전에야 그냥 내가 뭐 진짜 막말로 어릴 때는 홍대에서 우리를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어릴 땐 그런 게 있었죠. 오만했죠. 거만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 예를 들어 막 베이스크림은 언덕의 YG야.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괜히 그런 게 생기죠. 착각을 한 거지. 홍대 지나갔을 때 홍대 그 삼거리를 지날 때 한 10명은 알아봤다. 요런 정도? 어릴 때는 그 클럽 가면 알아봤다. 뭐 형 뭐 카시나 형 아니에요? 뭐 그건 실제로 알아본 거죠. 실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그 조그만 홍대에서 내가 많이 까불고 다녀서 나를 조금 알았던 건데 나는 이 전국구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그렇게 된다. 나 일본 애들이 날 몰라? 약간 이 느낌. 그 정도까지 착각이 가는 거지. 나는 어디 찍혔어. 만약 뭐 올라갔어. 근데 이게 막 일본에도 올라갔어. 어떤 웹진 같은데. 근데 날 몰라? 약간 이런 착각. 근데 이런 것들이 깨진다는 말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몸담고 있던 오랜 직장 카시나. 저한테는 어릴 때 거기가 약간 꿈의 직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기가 최고고 그러니까 옷을 좋아한다는 애들이
카시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저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 근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조금 나와서 이제 제 브랜드를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물론 시간도 많이 지났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딱 코어한 손님들이 있는 샵이었구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그 진짜 이게 착각 속에 있던 거죠, 다 우물 안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나는 건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20대 중반 후반 막 이랬던 것 같고, 계속 이제 현실에 나 진짜 개족밥이구나, 약간 막 이런 거 점점 대가리 깨지면서 느끼는 거죠. 그런 착각들을 했다가 이제는 다 깨닫고 그쵸. 그러니까 막 상처투성인 상처투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멋있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20대 완전 후반에 일본을 처음 갔었어. 언제 일본 갔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더블탭스 매장에 가서 내가 맨날 그 매거진에서 보던 스텝이 있는 거야. 여전히 너무 멋있고, 네이버드였나? 아무튼 한창 잘 나갈 때 그 두 브랜드가 너무 멋있어서 내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단 말이야. 그러다 그냥 우리가 그 앞에 카페에 있었어. 근데 탁 해도 딱 끼고 수염 딱 길러가지고 앞에서 담배 피다가 이제 뭔가 점심시간 같았다. 걸어가서 편의점에서 오니기리 먹는 거 보고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그쵸.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만 먹고 감성 있는 것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착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뭔가 현실을 알게 되고, 그러고 뭔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화가 될 수도 있는, 되게 실망한 경우도 많고. 그냥 그런 착각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자기 객관화를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만해졌다가 그 내가 별것도 아니라는 거를 되게 빨리 깨달았어. 왜냐면 내 주위에 대단한 애들이 많아졌거든. 그러면서 오호, 나 진짜 작은 아이구나. 작은 아이였다. 자꾸 소중했다. 작은 아이 노래 있지 않아요? 그 어른 아이 아니야? 아무튼 그랬다. 그런 착각. 내가 생각하는 착각은 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일반적인 그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좀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 그런 착각.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사실 나는 뭘 하든 이제 평균 이상은 해. 이런 생각을 사실 착각일 수 있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나는 이제 확실히 보는 눈이 있어. 약간 이거는 되게 흔한 착각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의 직관과 감이나 나 감이 좀 있어. 이런 사람도 주변에 많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주위에는 많이 없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좋아해가 더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숨기고 있을 수 있어. 저도 형한테 제가 저 감각 있어요, 막 뭐 보는 눈이 있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또 그런 애들도 있긴 있지. 그렇죠. 있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인복은 있습니다. 라는 저의 착각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주위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러면 고민해보게 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탄이 너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데, 그러면 아무튼 뭐 이렇게 사람이 끄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보면 안 그런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럴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쵸.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많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멋있는 형, 뭐 좋은 착한 형, 친구, 그냥 뭐 그런 사람이고 싶다가 좀 되게 컸거든요. 저도 주제도 파악이 안 돼서. 근데 그 많은 애들을 다 챙기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착각이겠죠.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챙겨줄 수 있어. 제일 그릇 큰 형처럼 뭔가 그릇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었겠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누가 이제 너는 뭐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뭐 피해 안 주고 뭐 그냥 배려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막연한 착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좀 떨어져서 보면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되게 그냥 약간 존재감 없는.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계속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건 되게 애매하다였어요. 저라는 사람의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야 진짜 뭔가 소유욕도 세고 뭔가를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에 걸려서 무슨 병에 걸려서 그냥 남들이 신는 거 따라 신기 싫고 남들이 입는 거 따라 입기 싫고 그냥 나 멋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냥 약간 그런 스트리트 힙합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건 줄만 알았죠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 이제 그런 착각 속에 살고 맨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다른 거 입어야 되는 병. 매일매일 다른 거 신고 매일매일 다른 거 입고 그러고 아무튼 제가 그런 매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때 한창 꾸밀 나이 이런 말이 웃긴데 그럴 나이에는 20대 중반쯤에는 제가 아무튼 그런 되게 유명한 어떤 편집샵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옷을 맨날 그렇게 입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래퍼 친구들이나 형들이든 댕들이든 뭐 패션 다 좋아하니까 좀 보통 예체능계에 있는 친구들은 와서 이제 저한테 막 그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친해도 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거. 아, 나는 우리나라 래퍼들보다 옷 내가 더 잘 입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착각을 했던 거. 내가 누구보다 좀 옷 잘 입네. 그러고 너네가 신는 거 뻔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그때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고 그냥 당연히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진짜 한 20대 후반 가면서부터 다 깨졌고 지금은 뭐 내일 그냥 똑같이 입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고 편한 거 입어야지. 네, 편한 거 입어야지. 그래서 무슨 행사날 아니면 옷을 뭐 다른 옷을 이렇게 찾아보질 않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최근에 선물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올려놨다가 입고 그냥 그 정도. 아무튼 그런 착각들. 근데 이게 주변인들도 착각을 만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내 뭐. 환경이 맞아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사람인 것 마냥 그 상황과 환경들이 이상하게 조성이 됐었다. 맞아. 주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새삼 요즘 느끼고 있는 그 지점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만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완전히 100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뭐 50% 이상은 사실은 만들고 있다. 그쵸. 그리고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러면 나를 어떤 환경에 놓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어떤 직업군, 뭐 근데 어떤 지역에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뭔가 다른 얘기지만 뭔가 요즘 되게 많이 체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저희 둘의 어떤 착각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질문을 드렸고 여기서 또 그 저희 커뮤니티 방에 올려주신 그 얘기들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요. 어김없이 또 두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되게 꾸준히 저희와 항상 이렇게 소통을 잘 해주고 계신데 또 한 분 랩봉님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되게 사소한 건데 가끔 식당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들어오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이거 동감합니다. 완전 동감하죠. 완전.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 되게 사소한 착각들. 아 근데 이런 거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또 막상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적어보니까 보이더라고. 아 이런 건가? 아 쟤 나 또 쳐다보고 있네. 약간 이런 착각. 이게 최근에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연예인인가? 뭐 아무튼 카페를 갔는데 자기는 마스크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있었대요. 근데 저쪽에서 의식하는 게 느껴져서 계속 근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도 눈을 안 마주쳐주고 계속 이런데 한 30분이 넘도록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쪽을 봤더니 자기 말고 다른 데를 계속 응시하면서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다 이런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착각? 많죠. 네. 저 지하철 막 탈 때 갑자기 막 핸드폰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느껴져요. 그만 쳐다봐. 딱 보면 다른 데 보고 계시고 이런 착각들 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약간 그 사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길어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하면 같이 이제 학원을 다니던 여하구가 이제 같이 이제 시간을 또 보내고 같이 이렇게 남아서 숙제도 하고 뭐 등하굣길에 뭐 왔다 갔다 하고 같이 하고 해가지고 뭐 여자 이상형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순간이 온 것 같아서 고백을 하니 그건 아니었다. 이건 누구의 착각인가? 여기서 얘기를 하신 게 착각하게 한 그 여자분의 잘못인지 아니면 착각을 한 내 잘못인지 야차룰이지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한 번씩 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누구 잘못입니까?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 일일까 싶긴 해요. 이게 사실. 그렇죠. 네. 아, 근데 이분은 약간 피해를 봤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 쌍방과실이죠 사실. 쌍방과실입니다. 그렇죠. 50대 50.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근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애를 한 어떤 연인들도 사실은 저는 반반인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 한 명이 분명히 60이든 70이든 더 많이 좋아하고 보통 그래야 저는 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밸런스가. 5대 5는 쉽지 않죠. 서로 그렇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평균화되는 거지.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누구의 착각 서로 착각한 거잖아 이건. 그 여자는 착각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 여자는 그냥 친구인 줄 난 원래 알았는데? 착한 사람. 난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 다정하고 난 원래 이렇게 더 난 잘해주는데 착각하게 만들어도 난 그런 적 없어. 그쵸.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네 이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고백하신 분이 착각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되게 평범한 착각들이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사실 다 한 번씩은 있는 착각이라서 그렇죠. 다 겪고 있고 지금도 막 그러고 있는 착각들인데 혹시 이제 주변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가지고 약간 저격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약간 자기 주장이 센 친구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센 친구가 있고 근데 이게 자기 의견이 너무 세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작잖아요. 되게 크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장이 너무 세다 보면은 이게 약간 자기가 조금 아는데 다 알고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다 당단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에 그쵸. 자기 주장이 강한 거에 대해서 그걸로 맞아요. 이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자아성찰하는 거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뭐든지 그냥 중간이 좋은 것 같거든요. 평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든 과하지 않은 게 그냥 요즘에가 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과하지 않고 생각해봤을 때 또 그 착각 속에 갇혀 사는 친구들이 아무튼 다 한 번씩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어줍지 않게 동생들한테 충고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 안 합니다. 깨져봐야 자기가 올라오지. 그러면 쉽지 않은 것. 그리고 특히나 예체능하는 친구들이 그런 착각에 잘 빠지죠. 조금 알아봐주고 이제 아티스트라는 어떤 직함이 달리고 그들 무리에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에 너무 심취해버리면 미래가 힘듭니다. 그냥 나 아티스트야에만 있어. 아무런 증명도 못했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면. 근데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어줍지 않게 그래도 형이라고 뭔가 저도 아직 뭐 증명하고 이룬 게 뭔가 해봤고 나도 그런 깨달음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대부분 앞에서는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 자기가 느끼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착각 속에서 나오는 게. 근데 물론 또 반면에 그 자기의 주장대로 밀고 나가서 잘 된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예요. 말도 안 되게 소수고 저는 진짜 한두 명? 그런 애들은 진짜 미친 듯이 잘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 씬을 떠나버릴 거. 증발돼 버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맞습니다. 자 이제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면 이게 이런 되게 평범한 착각들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된 착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습된 착각들이 뭐냐면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버티는 게 뭔가 기술이고 능력이다. 버티는 게 뭐 그거다 하면서 버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이라 그러니까 좋게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버티는 게 힘이다. 존버. 네, 존버는 힘이다. 약간 이렇게가 좋은 거라고 학습이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착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만약에 뭐 제가 어느 정도를 배워서 이 기술만을 가지고 한 3, 4년을 했어요. 근데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 근데 이 기술로 계속 버티면 성공할 거야 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막혔을 때 좀 변화를 주는 게 더 좋은 뭔가 저 방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버티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른 걸 좀 못 볼 경우가 생길 것 같은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고인다라는 거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뭔가 여지가 없는 거죠. 좀 변화를 주고 새로운 걸 또 학습하고 이럴 뭔가 여지가 없으니까 똑같은 것만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요런 착각이 또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회피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요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이제 살아나가면서 어떤 좋은 거라고 했던 이런 지혜 같은 것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착각일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누군가가 말하는 게 애초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죠. 다 환경이 너무 다르고 또 한 명씩 자세히 보면 또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말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뭐 많이 이야기했지만 뭐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닌 것처럼 자기의 어떤 삶에 이렇게 대입해서 사실 맞는 것 같은 것만 더 들어서 확신을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누구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것들만 좀 들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저 뭐 조금만 버텨보자. 그러니까 존버라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뭐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믿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또한 믿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버티면서 성장하는 게 느껴지는 게 좋지.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느낌으로 버티라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라는 말은 성장하면서 내가 그게 좀 더디더라도 그 시간을 좀 버텨내라 이거 같아요. 그리고 좀 힘들어도 참고 해봐라 이거지. 인내를 하라는 거지.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가 아니거든요. 저 버티라는 말은 제가 들을 때 언젠가 계속 너가 좋아하는 거 좀 정진하고 하다 보면 너의 타이밍이 온다. 약간 이거에 좀 네. 그리고 분명히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버티라는 말과 변화를 거부하다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팀과 인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팀과 인내는 그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 거, 그러니까 버티는 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좀 멍청하게 버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쉽게 들면 없어도 도전은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돈이 없든 뭐가 없어도 계속 도전은 해야 올라가는 것 같아요. 깨지면서라도. 근데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까지밖에 없어 가진 게. 그래서 계속 5에서만 놀아. 6에 도전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내가 가진 게 5니까 내가 5에서만 버티고 있는 거야. 올라가지 않아. 나 5 했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내가 그래도 6에 한번 도전해보고 떨어져도 5인데 이렇게 7도 해보고 저기 10까지 한번 질러도 보고 약간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 5 밑으로는 안 떨어지잖아. 내가 5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존버인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아까 수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데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그 5에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러니까 혼자일 때가 좀 그런 게 좀 심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어떤 걸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나 할 때 뭐 열려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뭔가 버티기만 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들로 그럼 그렇게 좀 고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은 좀 6을 도전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너무 뭔가 좋게 포장된 이 말들에 너무 속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약간 뭐 착각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게 선사하는 좀 단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의미적으로는 착각은 뭐와 같다. 뭐라고 해야 될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어쨌든 저는 느끼기에 착각이 저한테는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이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친구들한테는 요게 약간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이.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나 좀 하면은 좀 되지 않나? 음. 좀 그래도 뭐 하면 뭐 밥 먹고 살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이게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으로만 이 얘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뭐 내가 그래도 뭐 하면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너무 이렇게 나 스스로가 좀 낮은 위치에 두지 않고 이런 착각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가 또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착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숙하게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깊숙하게 파고드는 건 안 좋은 거니까 무조건 뭔가 이런 착각을 해서라도 조금은 올려놓는 게 그렇지 않나? 저한테는 그게 좀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냥 지금까지는 살면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들리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 드는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착각은 빨리 그냥 깨고 나와야 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오만해지고 경솔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현실을 직시하며 그러니까 어떤 뭐 꿈 같고 야망을 갖고 약간 이거랑은 다른 것 같거든. 내가 막 없어도 난 그래도 될 거야. 그러니까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착각. 그것도 착각일 수 있잖아. 완전 착각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 근자감이 저한테 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없어버리면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완전 제가 했던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자감은 어느 정도 지녀야죠. 없어도 나는 될 거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무슨 타이밍이 왔을 때 그래 막 질러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제 타이밍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할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뭔가 생각해 볼 때 장점은 없다. 까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아니면 진짜 운 좋게 걸리지 않으면 뭐 상황이. 그래서 저는 뭐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성공은 진짜 운이 50% 이상이구나.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어쩌면 그런 인물들 내용들만 봐도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되게 나 진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말년이 안 좋더라고. 그게 약간 오만함 아닐까요? 뭔가 그러니까요. 자기가 다 이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1에서 100까지 다 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말년이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밑에 같이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펙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한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운이 좋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짜 그것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질문 보면 이제 뭐 착각을 다루는 태도에 대한 또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그냥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을 하고 사는 거는. 그래서 좀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막 내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면 내가 되게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작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지금 위치를 좀 보면서 그러면 요거보다 1만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유튜브를 보다가 그분이 러닝 하시는 분인데 그 매드사카나 그분 걸 보는데 그분이 뭐 신화 아니에요? 그게 뭐 일본말로 물고기라 아무튼 그분이 이제 뭐 100km 제주도 뛰는 것도 하고 아무튼 뭐 되게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장거리를 많이 뛰세요. 풀도 많이 나가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이야기한 게 자기가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점점 많이 대회도 저 매년 뭐 마라톤도 뭐 2-3번 나가시는 것 같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저도 들어가서 생각나서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만약에 인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42km를 뛰어야 돼. 42km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직도 42km 남았네 이렇게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 근데 이거를 마인드를 조금 바꿔봤대. 1km를 찍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1km까지 그다음에 또 1km 이렇게 가면은 1km씩 찍으면 되게 쉽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서 뭔가 저도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우리가 사는 방법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이야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에 내 객관화를 좀 해서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최선만 한다면 이렇게 1km 올라가서 결국에 완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객관화가 필요하다. 나는 무조건 42kg를 완주할 수 있어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객관화를 하면 좀 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더 정확히 보는 어떤 능력과 태도를 좀 길러 나가야 될 것 같다. 착각을 다루려면 그래야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근자감을 얻었을 때도 내가 그렇게 뭔가 갖고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건 그러면 되게 괜찮을 수 있죠. 자기 객관화를 했을 때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객관화만 하면 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제 착각을 다루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착각을 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어쨌든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아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착각을 착각이라고 인지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가 혼자 생각했을 때 되게 자기 방어도 세고 맞아요. 이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착각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자기 객관화나 좀 자기를 좀 정확하게 좀 들여다 봄으로써 요 착각을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착각 이제 결론인데 결론에 제가 질문을 착각은 자유 맞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는 뭐 본인의 착각 이런 거 자기가 자기한테만 영향이 있는 착각은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내가 착각을 하고 이 착각으로 잘못된 정보를 남한테 심거나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착각이 자유는 아니다. 착각을 좀 조심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착각은 자유가 맞다. 오, 착각은 자유다. 근데 나는 아무튼 그 선택에 있어서 이 착각을 한다라는 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 부분은 플러스가 될 확률은 적잖아요. 그렇죠. 착각이니까. 착각이니까. 그래서 확률 높은 게임을 해야 된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자기 인생이니까. 그래도 좀 더 내가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좀 안 뒤처지려면 또 확률이 높은 쪽을 계속 객관화하면서 선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긴 하다. 착각은 자유긴 하다. 그렇죠. 근데 결국엔 그걸 깰 수 있는 것도 자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착각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눠봤고, 네. 제가 오늘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저희가 좀 사연을 제대로 못 읽어드린 것 같아서. 사연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 네. 예. 사연 어떤 게 안 적어뒀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뭔가 이 사연을 다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아예 그냥 풀로요? 네네네네. 그게 네. 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좀 정성을 다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고 조금 더 이 질문들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조금 더 답변들을 정확하게 좀 서로 생각을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계속 팟캐스트를 해 나가면서 뭐라 해야 될까?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계속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한테 뭔가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뭔가 같이 또 공유하고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좋으니까. 아무튼 오늘 제가 생각한 아쉬운 점은 그런 게 있어서 다음 회차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둘이만 너무 떠들어 제낀 것 같아갖고. 그렇죠.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에피소드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것도 착각인가? 어떤 착각? 우리들끼리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베네핏 얘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베네핏은 이 내용이
뭔가 이분들한테 되게 잘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요게 가장 큰 베너핏이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사연을 주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조금 저희가.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저희가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조금 더 우리만의 룰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럴이 좀 탔습니다. 아 그쵸?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되게 네. 비교적 구독자가 58명인데 조회수가 거의 지금 500회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에피소드만 15명이 는 거예요. 구독자가. 오,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빨리 늘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새로 고침을 했는데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재밌네. 와 이건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알고리즘이구나.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 거기에. 그래서 그래서 아주 감사했고 저희가 이번 회차도 기대를 해볼 텐데 사실은 뭐 같은 방향성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뭐 운에 맡겨야 되겠죠.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기 또 이탈하지 마시고 네. 저희를 또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뭐 유튜브 아니더라도 뭐 스포티파이 그리고 뭐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 등등에서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커뮤니티 방도 열려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이든 그냥 누구든 들어와서 같이 대화하고 생각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은 초짜들이라 뭔가 아직 이런 커뮤니티 느낌을 잘 못 살리고 있지만 저희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쌓였던 생각들. 오늘은 여기까지 스크리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